한 쌍의 국제 커플이 한국의 바닷가를 걸어가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를 가진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자로 이루어진 국제 커플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훤칠한 외모의 커플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더니 뜬금없이 한국인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듯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자신의 눈물을 손으로 가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만 있는데요. 과연 평범한 바다 산책을 하던 국제 커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여성 로렌스라고 합니다. 평범한 미국의 땅에서 태어난 저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다소 특이한 하와이 거주 가족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식과 관련된 투자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분이셨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인생을 하와이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제력으로는 하와이에서 거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미 투자의 성공으로 많은 돈을 축적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와이로 비거주 이민을 신청하셨고,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셨죠.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저희 인생 자체가 온실 속 화초인 금수저로 편하게 살아온 삶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이러한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의 한국인 남자친구 재욱 씨를 만나고 난 후에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진정으로 바라오던 삶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아직도 신기한 것들이 많은 삶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하와이를 떠나 부모님을 버리면서까지 한국으로 오겠다고 확실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투자 성공으로 미국에서도 꽤 부자 도시로 알려진 뉴욕에서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셨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으나 그러한 열등감 때문인지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 덕분에 몇 개의 투자가 대박을 터뜨리며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말았죠. 투자가 성공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어머니께서는 투자가 성공해 엄청난 자본금이 생기게 되자 다니던 회사를 곧바로 그만두셨고, 그 뒤 지금의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었던 시절 미국의 유명 모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패션 모델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쉬는 날 없이 돈을 버는 삶에 지치셨는지 큰 돈이 생기자 흥청망청 돈을 쓰며 놀러 다니는 삶에만 집중하셨고, 그러던 중 한 파티에서 지금의 저희 아버지를 만났던 것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짧은 연애를 하다가 덜컥 절하는 딸을 임신하고 말았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부터 출산을 먼저 해야 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모든 연을 끊고 살고 계셨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도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죠. 아버지의 가족분들은 어머니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자 더 빨리 결혼을 하라며 보채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의 저희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놀아야 하는 젊었던 시절, 덜컥 저를 낳아버리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와이로 비거주 이민을 시도하셨고, 저 또한 그곳 하와이에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희 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너는 공부를 할 필요도 없으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힘들게 투자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버신 것은 맞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그러한 삶에 너무 적응해버리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저에게까지 강요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부모님이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와이의 국제 초등학교에도 저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저는 학교는 꼭 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매우 어린 나이일 때부터 하와이의 해변에서 음료수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고 결국 학교에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노동을 하냐며 딸인 저를 너무나 무시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나가며 사실상 부모님과 독립된 삶을 살아나갔고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고 나서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서 같이 지내며 부모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살면 돈이 없어서 매우 불행할 것이라며 저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었으나 뜻밖의 집을 나와서 살아보니 더욱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 느껴지더군요. 하와이에는 학교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고등학교에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저는 졸업식 날 부모님이 오지 않은 유일한 학생이었던 것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와이에서 살아오던 저는 항상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와이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의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 하와이에서의 삶은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모일 뿐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큰 문제였던 인프라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것과 어디를 가나 관광지로만 개발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민들이 살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문제는 늘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또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하와이의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저에게 넌 가족의 품을 떠나서 돈이 없어지는 순간 하와이에서의 삶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실제로 하와이에서는 무엇 하나 작은 것을 하더라도 모든 것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끔찍한 도시였죠. 이러한 하와이에서의 삶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부자들에게는 편리하고 좋았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나 관광객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하와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렇게나 하와이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루에 5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던 저는 어느 날 하와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한국인 무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들은 꽤 나이대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관광객들과 다르게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서로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한국인 남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살며 수많은 관광객은 물론 저에게 다가오는 가벼운 남자들을 많이 봤었지만 선글라스와 깔끔한 정장용 셔츠를 입고 조용히 바닷가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던 그의 모습은 제가 원하던 차분한 이상형에 가까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고 가벼운 한국말을 시도하며 그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선글라스를 벗고 차분히 자기소개를 해주던 그는 한눈에 보아도 멋있는 중년의 한국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와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재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남자에게 하루 만에 푹 빠져버렸죠. 재욱 씨는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으로 잠깐 하와이에 오게 된 것이라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저에게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냐며 물어보더군요. 저는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을 한 뒤 그와 친해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친밀감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 정도 하와이에서 지낸다고 한 그는 운이 좋게도 여행의 첫날 저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아직 그와 친해지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던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재욱 씨가 하와이에서의 미팅이 끝난 오후 시간부터 서핑을 가르쳐주거나 하와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소개해주며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재욱 씨도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기 시작했고 제가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재욱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재욱 씨의 이야기대로라면 마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가 오히려 가난한 곳으로 느껴졌으며 한국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저는 재욱 씨가 떠나기 하루 전날 그에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하와이를 떠나 재욱 씨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같이 지내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다소 성급한 말까지 이어가게 되었죠. 재욱 씨는 저희 고백에 흐뭇한 미소를 보였지만 이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재욱 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보라고 그를 진정시켜 주었죠. 재욱 씨는 저에게 자신은 한국에서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부자인 저와는 안 어울리지 않냐며 씁쓸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욱 씨의 겉모습이 아닌 서로 가치관이 잘 맞고 오히려 검소한 생활 태도의 매력을 느껴왔기에 이러한 저희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었고, 저의 말을 들은 재욱 씨는 환하게 웃더니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알아간 것은 맞지만 서로만 괜찮다면 한국에서 같이 지내며 연애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너무 성급한 국제 커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2주의 기간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저와 재욱 씨에게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저희 마음에 걸리던 것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재욱 씨 또한 가난해서 한국에서의 삶에 저 스스로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와이와 한국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인데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저는 이미 재욱 씨와의 국제 커플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회사의 일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떠난 재욱 씨의 뒤를 이어 인생 처음으로 혼자 한국의 공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욱 씨와는 공항에 도착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상태였기에 저는 재욱 씨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입국 절차를 마치며 무사히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가난함을 마음먹고 온 한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와이에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오던 저에게 한국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평범한 돈으로 최고의 인프라와 도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었고, 심지어 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의 한국은 하와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였죠. 특히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옷을 입고 하와이에서는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던 고가의 차를 타고 다녔고, 그저 관광지로서만 개발되어 있던 하와이를 보다가 엄청난 고층 건물들로 개발되어 있는 한국의 도시는 저의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재욱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정말 잘 온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재욱 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에 아직 더 보여줄 것이 많다면서 얼른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용했던 제 인생 처음의 기차는 정말 집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쾌적함을 보여주었고, 저마다가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최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재욱 씨가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재욱 씨의 자동차를 타고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던 한국의 바다로 가게 되었죠. 재욱 씨는 저에게 한국에도 바다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며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평생을 하와이의 바다만 보아오던 저는 도착하기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다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바다 냄새가 풍겨왔고, 저는 실제로 마주한 부산의 바다인 광안리를 보고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멋있는 다리가 어울린 그림과 같은 바다에 완전히 한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재욱 씨와 바다를 걸으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던 저는 해변가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역시나 저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상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해변가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던 그 시설물은 바다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을 쓸 수 있는 간이 샤워실이 맞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누구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쓰고 있더군요. 하와이에서는 먹는 물은 물론 손과 발을 씻는 바닷가에서의 물도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러한 물도 깨끗하지가 않은데, 한국의 간이 샤워실에서 나오고 있는 물은 하와이와 다르게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저는 재욱 씨에게 저걸 지금 무료로 쓰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재욱 씨는 저곳에 있는 간이 샤워시설은 무료고 1,000원 정도만 더 내면 완전한 칸막이가 있는 고급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다면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군요. 한국에서의 열악한 가난의 환경을 마음먹고 온 저에게 한국은 오히려 제가 하와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자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깨끗한 물이 펑펑 나오던 바닷가의 간이 샤워시설은 만약 하와이에 있었다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소문에 하루에도 몇천 명이 이용을 해버려서 고장났을 게 뻔했을 것 같았죠. 무료의 간이 샤워시설이었지만 물까지 더 깨끗해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였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어머니에게도
한국의 도시 사진과 간이 샤워 시설을 찍어 휴대폰으로 보내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그 나라는 대체 어딘데 그렇게 아름답냐면서 저에게 뜬금없이 이곳으로 오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재욱 씨와 함께 한국의 부산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후진국과 다름없던 매우 불편한 나라이자 도시 하와이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행복할 따름이죠.